지난 2013년 만 3세로 확대 시행된 누리과정은 별도의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세입이 증가하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늘어나는 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측이 빗나가면서 지난해 실제 교부금은 예상보다 10조 원가량 줄어들어 지금의 보육대란 사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올해는 교부금이 늘어나 여유가 있을 거라는 정부 주장도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전체 시도교육청의 지방 채무율이 36.3%에 달해 파산 위기까지 몰린 상황에서 또다시 3조 9천억 원의 빚을 내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돈을 임시적으로 지방채 발행했다가 다시 상환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정적으로 그 유아교육과 보육을 지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선 불확실한 세입에 기대기보다는 현재 내국세의 20.27%를 차지하는 교부금의 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법정 교부율을 최소 23.2%에서 최대 25.3%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부족액이 발생이 2조 정도 이상 발생하는데 최소 즉각적으로 2% 정도는 인상해야 되는 거고 재정 안정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의 교부금률을 올려야 되는. 이에 대해 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로 교부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도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직원의 숫자라든지 학급 수의 통계를 보면 실제로 줄어들지 않고 일정하게 사실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교육 관련 재정이 줄어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누리과정에 투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사실은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